자, 현재 25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택수가 많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는 방안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더 연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분위기를 보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뜻하지 않는 어떤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이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시니어 매거진이 있네요. 저도 이제 자주 보는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8월 22일 날 작성된 기사인데, 이게 아마 세무사님이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박재홍 세무법인 유한 탑 세무사님이시네요. 혹시 뭐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분 모르는 분이십니다. 전혀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유예 잘 살펴야 된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을 주택을 양도해야 돼. 조정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내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무리 많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내년 5월 9일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겠죠.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단기 양도세율 70% 60% 들어가니까.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는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고, 이렇게 해야 시중에 좀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처분할 사람 처분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세무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것만 써서 그런지 중간에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연역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자,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 따진다는 거 또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비조정은 상관없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이 22주택은 10%를 추가했고 장특공 배제가 됐는데, 다시 이게 21년 6월 1일 이후에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 2주택자는 20% 추가 적용. 그러면은 기본세율이라는 게 6에서 45, 그 당시 이제 42도 있었는데, 그럼 6에서 45, 3주택 중과면은 최고세율 45에다가 30 더하니까 75, 지방소득세 붙이면 82.5까지 갑니다. 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에 계산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2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과 각각 계산한 양도세 합계액,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세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기부 특별공제란 양도차익의 6에서 30%를 공제해 주는 건데, 이걸 아예 하나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늘어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 10일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조정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취득 당시 조정이었다, 즉 취득 당시 강동구역가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23년 1월 5일날 해제가 됐다고 해서 2년 거주 요건도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이 신설됐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설명해 주셨어요. 1세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배제가, 장특공 배제가 유예됐고, 23년 2월 28일 이 규정은 다시 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됐고, 또다시 24년 2월 29일 개정돼서 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됐고, 여기서 만약에 더 연장이 된다면은 왠지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초 결정이 되겠지만 모르는 거죠.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이 기간에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양도소득세율과 장특공을 적용받아서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다만 유예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은 2년 이상해야 된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1년 미만은 70%, 단기 보유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홍길동 씨의 유예 전후 세금 비교. 자, 왼쪽이 중과 장특공 배제입니다. 오른쪽이 중과 유예
기본 양도세예요. 쉬운 것부터 봅시다. 자, 양도가 20억, 취득가 8억, 12억이죠. 대충 이게 3억 넘을 건데 장기부 특별공제 양도차익 12억에 3억 6천이니까 최고로 봐줄 수 있는 30%, 즉 15년 보유했네. 그러면은 장특공, 이제 줄여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3억 6천 빼면 소득 금액은 8억 4천이 되고 기본공제 250을 빼면은 과표가 8억 3천이 나와서 750이 나와서 기본세율에 누진공제 빼면 3억 1,500, 지방소득세 3,100, 그래서 3억 4천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도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태평성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적용돼 버린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양도 차익 아까 20억에서 8억 뺀 12억이었고 15년 갖고 있었으니까 장특공 30% 3억 6천이 적용됐었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해줍니다. 뭐 제 아무리 뭐 10년, 20년, 뭐 100년 가지고 있어도 안 해줘요. 물론 이제 100년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그럼 이게 양도소득 금액이 이 12억 그대로 내려오니까 벌써 여기서 3억 6천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맞죠? 여기 이제 기본 공제는 해줘, 그래도. 그럼 이제 과표가 이제 아까는 8억 3천이었는데 얘는 이제 거의 11억 9천, 거의 12억에 육박해버리잖아요. 자, 그럼 이것 자체가 이미 내가 과표가 3억 6천이나 더 높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높게 적용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가산세율 3주택이기 때문에 30%포인트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과표가 지금 10억이 넘었으니까 최고 세율 45%거든요. 여기에 30%가 붙어서 75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가 8억 3천, 지방소득세 8,300 붙이면은 총 부담세액은 9억 천이 나와. 9억 천. 지금 얼마 차이 나요? 5억 6천 차이 나요. 이거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야, 양도 차익이 12억인데 너 그래도 9억 내고 나면 3억 남잖아. 아니 보세요, 여기 양도 차익 12억이잖아요. 근데 중과마저도 9억이니까 10억에서 9억 빼면 단순 계산하면 3억 남는 거잖아요. 3억 남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 게 아니라고 좀 이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 사우어 그레이프죠. 신맛 나는 포도. 에이,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맛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그건 조금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걸 내가 양도세 중과만 피한다 하더라도 무려 5억 6천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요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기본 양도세가 되는 태평성대 시대에 살고 있다. 진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세금 공부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거는 둘째 치고요. 세부담이 너무 커져 버려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정말 목 놓아 외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이제 다른 뭐 관련된 기사기 때문에 이걸 좀 뭐 참고하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위의 사례와 같이 세금 부담이 중과세 유예 적용 시 세금 부담보다 2.6배 많이 발생한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물론 양도 내용과 조건에서 세부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5월 9일까지 내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계획을 하면 이 유예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제가 정말 이 기사가 너무 정말 이 세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 양도세 세금에 대해서 알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재밌는데 양도세 중과 이걸 거야. 무거울 중자 맞나? 어쨌든 이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거는 자, 첫 번째 세대 기준 다주택이어야 돼요. 두 번째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현재는 서초, 강남, 용산 그리고 송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 우리는 이제. 자, 3번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자, 그럼 중과 배제 사유라는 게 뭐냐? 이 중에 하나가 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거예요. 물론 이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지방 뭐 3억 이하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공부하려면 이제 또 머리 깨져.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가 이 조건을 모두 AND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 더 있네요. 뭐 이거는 약간 기본 전제 조건인데, 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2년 미만으로 돼버리면은 70 혹은 60% 고율의 세금이 나와버리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여기에 서초, 강남, 용산, 송파에 물건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연장될지 안 될지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예요? 갑자기 정부가 미쳐서 지금 얼마 전에 토어제도 다 그냥 해버리겠다. 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그런데 그게 안 먹히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이 조정대상 지역을 신규로 이제 또 취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례. 자, 2주택자인데, 자, 하나는 서초 할까? 하나는 송파 합시다. 얘가 양도차익이 한 15억 합시다. 기분이다 그래. 송파 한 10억 합시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예요?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어떡할까? 뭐부터 팔아야 돼요? 송파부터 팔아야지. 양도차익이 작으니까. 이거 먼저 매도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25년 5월 9일까지 할 거냐? 아니면은 25년 5월 10일 이후에 할 거냐? 이거 잘못하면 중과 들어가 버리죠. 중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2주택 중과잖아요. 2주택 중과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나오겠네. 대략. 약 5억. 그런데 요때 했다. 그러면 3억. 얼마 차이 나요? 2억. 그럼 이 사람은 고민돼야 돼요. 고민해야 돼. 1번. 그냥 매각하고 귀찮으니까 1주택 상태로 있는다. 아니다. 그냥 나 2주택 간다. 단 이때 리스크는 뭐예요? 보유세. 갑자기 조정 2주택 중과 때려버리면은 이 사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미 그전 정부에서 다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요 날짜가. 근데 이거를 제가 막 혼자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죠. 아무도 반응이 없지. 뭔 상관이야 지금 나랑. 그런데 다 우리 세무사님께서 1세대 4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계라면 이 규율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저는 물론 이 글을 쓰신 세무사님처럼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이지만 저도 이제 좀 뭔가 이게 차별화가 있다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들어갔냐면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요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로 까꿍하고 들어오는 거지. 까꿍하고. 까꿍.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강남 3구하고 용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용산하고 같이 가고 싶은 녀석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일명 마용성. 아니 우리 마용성은 삼총사 아니에요? 근데 왜 용산만 하고 우리 마포하고 성동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마포, 용산, 성동 너희도 끼워줄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게 하나. 두 번째. 강남 3구 하니까 누구 또 서운한 사람이 있지. 누구예요? 강동. 아니 우리 원래 강남 4구였잖아요. 우리 강남 원래 4구였는데 왜 나만 쏙 빼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도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현재 지금 토호제를 더 신규로 하겠다 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대출 규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안 먹히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조정대상 지역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 1번인다? 마포, 성동, 강동. 여기 무조건 1번일 거예요.
좀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동작, 광진. 더 안 쓰겠습니다. 여기서 더 쓰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야, 누가 저 재수없이 저런 말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을 만약에 지정을 했다. 안 그러길 바라는데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를 연장해 놓은 거를 내가 연장 안 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제 연장을 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그 시행령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이해되죠? 갑자기 밤에 아직 열대야도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서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지금만. 시원하게 잠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뭐 없었는데 우리 박지용 세무사님께서 제가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써주셔서 제가 좀 숟가락을 한번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혹시라도 뭐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나오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양도세 중과 시대가 다시 와버리면요. 양도세 공부 정말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네시스 과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